Hi Swift. 네, 정말 오랜만에 카페 현대 코딩 콘텐츠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카페 현대 코딩은 이렇게 편하게 코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우리 플레이그라운드 풀다 보면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여기서는 편하게 그냥 주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방구석 리뷰룸을 통해서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에게 미안했어요. 한동안 제가 너무 콘텐츠를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차차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네, 핫한 주제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오늘 바이트데디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이버 데뷔 행사에 키노트를 하셨죠.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는데요. AI 강국 선포 이후에 AI 인력 양성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회의적인 얘기도 많았어요. 수학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지금 내가 AI를 공부해야 되나? AI가 뭐지? 어디서 배워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에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사흘 동안 12시간 동안 고등학생들과 함께 머신러닝 수업을 하고 왔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유익했고 학생들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학생들의 리뷰를 한번 볼까요? AI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심이 늘은 것 같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머신러닝 AI를 제대로 만들어보고 딥러닝 기반의 AI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만들어보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게 생겼다. 네.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찾아가면서 오류를 해결하면 나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네. 이 학생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은 글자가 너무 예쁘네요. 네. 간단한 AI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들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죠. 아니, 3일 만에 고등학생이 머신러닝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할 정도로 쉬운 건가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렵다 싶으면 초등학생 콘텐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게 좋아요. 이 사이트는 코드.org라는 사이트인데요.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IT 업계 거물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저렇게 코드.org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AI for Oceans. 네, 이 콘텐츠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ry Now가 있죠. 총 7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저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한글 자막도 있어요. 한글 자막 켜서 보세요. 두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면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시작합니다. 네. 해양 쓰레기를 걸러내는 그런 콘텐츠예요. 저기 AI 머신이 있죠.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척 보면 이게 물고기다 아니면 쓰레기다 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이건 피쉬가 아니야. 이건 물고기고 저렇게 물고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쉬워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우리의 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죠. 이제 저 AI 머신이 우리의 학습 결과를 가지고 해양에 나가서 이건 물고기고 물고기 아니고 물고기고 물고기는 통과시키고 물고기 아닌 것들은 걸러내는 방식으로 네, 잘 되고 있어요. 깨진 전구, 바나나 껍질, 얘 방금 물고기였는데. 네. 깨진 전구, 먹다 버린 고기, 물고기 통과됐고 사과 쟤도 물고기였잖아요. 그죠? 어떡하지? 지금 물고기 2마리가 죽었어요. 네. 그리고 사과 조각도 들어갔어요. 사과 조각의 모양이 좀 달랐나 봐요. 어, 쟨 또 캔인데? 네, 이렇게 몇 마리의 물고기를 죽였고 몇 개의 해양 쓰레기를 남겨뒀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Train More에 들어가서 좀 더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단계 3단계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학습시킨 모델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 보면 저런 문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해파리 같은 것들이 원래 바다의 주인이잖아요. 쟤들도 해양 생물인데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로는 저걸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을 강화해야 되죠. 우리 AI 머신은 우리가 가르쳐 준 것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 학습을 하러 왔습니다. 이런 애도 해양 생물이야. 저런 돌고래도 저런 약간 달팽이 같은. 그래서 해양 쓰레기는 X로 하고 해양 생물들은 Yes로, No와 Yes를 학습을 시킵니다. 얘 No고 포크도 No예요. 소라게라든지 고래, 물고기, 문어, 그리고 쓰레기, 양말도 있네.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을 해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얼마나 학습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통과, 예, 개 통과, 불가사리 통과, 개 통과. 저 컵은 아닌데? 학습 안 시켰나요, 아까 우리가? 아니면 컵 모양이 약간 달랐나? 저 물고기도 죽었어요, 방금. 이런. 깨진 전구 통과됐고, 컵에 빨대가 꽂혀 있으니까 또 못 알아보네요. 깨진 전구의 모양이 다르니까 못 알아보고, 어제 뭐지? 우리의 AI가 제 기능을 못하네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바다 쓰레기를 잘 걸러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바이어스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잠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게 이 콘텐츠의 백미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행복한 물고기, 가장 빠른 물고기를 학습시켜요. 저는 한번 행복한 물고기를 학습시켜 볼게요. 행복해 보이고, 얘는 아닌 것 같고, 얘는 약간 멍청하면 행복해 보여요. 그냥 화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얘는 행복해 보이네. 네. 이건 근데 제 주관을 근거로 하는 거죠. 척 봐서 내가 행복해 보여. 그럼 행복한 걸로 학습을 시키고 약간 불만이 있어 보이면 행복하지 않은 물고기로 분류한다고요. 이러면 확실히 편향성이라는 게 생겨요. 내 기준에서 행복해 보이는 물고기를 거른 거니까요. 물론 이렇게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판단을 해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가질 수 있겠죠. 저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충분히 학습시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아냐, 행복해 보여. 쟤는 좀 애매한데. 쟤 화난 눈인데 왜 쟤가 통과됐죠? 네, 이것도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거고 쟤 웃는 눈인데 아닌 거로 나왔어. 네, 아직까지 저를 대신해서 얘가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름을 넣어요. 이름을 짜잔, 네, 바이트데디 이름으로 AI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인증서까지 받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전 이 콘텐츠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 안에는 우리나라가 AI 인력 양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은 코딩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코드를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모델은 바다의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직접 학습시키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과수원을 한다면 사과의 등급을 매기는, 이건 불량품이고 이건 A급이고 B급이고 이런 식의 사과의 불량품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은 내가 학습시키고 그 모델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로봇은 개발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 모델까지 개발자들에게 맡기긴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업무를 인공지능에게 맡기기 위한 그런 학습 과정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이 책에서 본 것처럼 모델이 학습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좀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그 결과도 편향적으로 나온다라는 이런 위험성까지를 알고 있어야 각자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생 버전이고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 콘텐츠로 수업을 하진 않았겠죠. 이번에는 그럼 애플이 만든 머신러닝 학습 툴 크레이트 ML을 한번 보겠습니다. 쓸모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툴이 바로 크레이트 ML입니다. 자, 크레이트 ML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크리에이트 ML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쉽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무나. 여기에 저는 이미 학습시켜 놓은 걸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학습 데이터는 저는 라인 프렌즈를 좋아해서 라인 프렌즈 캐릭터를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트레인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브라운의 사진들을 쭉 넣고요. 그리고 초코, 여자 브라운이죠. 리본 달고 있는 코니, 제임스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코니 여러 사진들을 막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켜요. 이 학습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 이게 학습시켰던 건데요. 한 번 더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add를 눌러서 line classifier 5 이 데이터를 가지고 line classifier를 5번째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train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6개의 카테고리, 6개의 클래스죠.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320개의 데이터밖에 없는데요. 뭔가 노이즈도 넣어주고 블러, 크랍을 넣어주고 노출을 변경시켜주고 좌우로 뒤집는다든지 회전을 시켜서 320개밖에 없지만 저걸 몇백 개로, 몇천 개로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해서 좀 더 학습 데이터가 많은 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트레인을 누르면 학습을 시작하고 여기에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저 모델을 바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모델은 어디에 쓰느냐? 전 일단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 저희 코더사이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코더사이에서 공부한 학생이 저와 함께 만든 책이 있거든요. 머신러닝 북입니다. 이 머신러닝 북에 트라이 비전, 이런 걸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죠.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학습시킨 내용이 있으니 그 학습시킨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그렇죠. 브라운 인형입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이 이 브라운 인형을 뭐라고 인식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방금 만든 라인 프렌즈 모델은 이 인형을 뭐라고 인식하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앞에 두고요. 먼저 모바일넷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고 실행하면 인형을 한번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브라운 인형을 러버 이레이저, 이런 모양의 지우개를 학습 많이 시켰나 보죠. 어디에서도 인형이라고는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뭐 피기뱅크, 테디베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그나마 좀 가깝네요. 네, 그러면 모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인 프렌즈 모델로 바꿨어요. 네, 얘는 브라운이에요. 초코일 가능성이 살짝 있지만 초코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얘는 브라운입니다. 성공. 이번엔 한번 모델을 바꾸고 욜로로 바꿔볼게요. 이번엔 코니 인형입니다. 코니 인형을 가지고 욜로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욜로 3이고 네, 식탁이죠. 식탁인데 난 식탁 말고 인형제. 네, 욜로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네요. 인형을 잘 인식을 못하네요. 한번 스퀴즈넷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퀴즈넷은 캔들, 소금 쉐이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네, 역시 믿을 건 우리의 라인 프렌즈 모델밖에 없군요. 라인 프렌즈 모델을 실행하면 얘는 거의 100% 콘이에요. 그죠? 콘일 확률이 99%.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학습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피기 브라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넷. 네, 왜 이걸 헤어 슬라이드라고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라인 프렌즈를 실행시키면 얘 색깔 때문에 그런가요? 셀리라는 게 나오네요. 코니도 조금 들어가고 좀 가깝게 해서 눈, 코, 입 부분을 인식하면 브라운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코니의 확률이 높아요. 이걸 분이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학생들도 자기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도록 시켰어요. 어떤 학생은 축구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어떤 학생은 유니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걸 사진을 막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 결과를 여기에 넣어서 자기만의 플레이그라운드 북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학생들이 AI, 머신러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만 하죠. 이번에 고등학생들을 직접 한번 가르쳐 본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랜만에 부산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회도 먹고 3돼지국밥을 매일 아침에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중학생, 초등학생에게도 한번 머신러닝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머신러닝 어렵지 않죠? 제가 처음에 AI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뭔지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AI는 인공지능이에요. 컴퓨터가 마치 사람의 뇌와 똑같이 만들도록, 똑같이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옛날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려웠어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이 판단하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을 흉내내는 거,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고 그 머신러닝이 여러 겹으로 쌓인 게 딥러닝입니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머신러닝과 AI,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카페 현대 코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고요. Keep going, Swift High.